공지 왔다. 공개 지금부터. 아, 이게 되게 좀 초조해지는구나, 약간. 알게 모르게. 그러네. 우리 이제 이제 우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볼까? 참 매번 들어도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라 휴. 그러면 그래, 가자. 나는 이혼 사유는 사회 초년생 때 결혼 준비를 했는데 업무에 조금 에너지를 초반에 이제 많이 쏟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상대방이 조금 지쳤고 그게 이제 관계 균열을 조금 만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취업하기 전에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인턴을 한 회사의 교육 파트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사수?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2년 차 때 결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생활이 조금 여의치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이 잘 해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정이나 이 결혼 생활에 집중할 만한 에너지와 힘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는 이대로는 못 산다. 나는 결혼을 한 이유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말들이 사랑을 주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낀다면 나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안타깝긴 하네요.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집중했어야 맞아. 되는데 상대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또 희정 씨 입장도 좀 이해가 갑니다. 대화를 좀 더 나눠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이런 모습이나 방향이 조금 맞지는 않겠다는 거를 좀 확실히 이제 둘 다 느끼면서 그냥 서로 앞날을 응원하면서 그냥 합의윤한 케이스. 처음 얘기해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 그러니까. 고맙다. 고생했어. 다들 고생했는데 저런 말들이 되게 위로가 돼요. 옆에서 막 해주면 막 고생했어 이러면. 그래, 경험자들. 네. 나는 일단 경제적인 게 컸고 그리고 장인 장모랑 같이 살았었는데 그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넷이잖아. 네 명이서 사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막 진짜 뭐든 다 했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쭉 뭐 투잡이든 뭐 이런 거 해서 좀 열심히 경제적으로 좀 책임을 져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음 창업을 해서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었을 때 시점인데 폐업을 했거든요, 바로. 폐업을 하다 보니까 빚이 좀 있었어요. 빚이 좀 있었고 그 빚을 제가 갚으려고 하루에 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한 12시간 정도 했었는데 가구 조립 기사라든지 뭐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몸이 엄청 지치고 그리고 돈을 갚는 게 전부였고 이제 모아지는 돈이라든지 쓰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일을 하고 돌아오면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 갔다 오면 쉬고 싶은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다. 그래서 너무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일하느라고 육체적으로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겠다.
전 배우자의 그 장모, 장인어른 그리고 여동생을 케어하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쉽지 않다. 가도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한테 저는 또 뭔가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를 끌어서 써야 되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골목길에 들어가서 막 울고 아이고. 아, 난 아무 데도 기댈 곳이 없네. 의지할 데가 없네. 그래서 너무 고독하고 외로웠었던 것 같아요. 뭔 마음인지 알 것 같다. 별거를 시작을 했는데 별거를 하다 보니까 그 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지.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먼저 얘기를 했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각자 사는 게 난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나도 합의 이혼을 했어.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끝 났지. 고생했네. 긴장이 되네. 물이라도. 심장이 엄청 떨리지. 나는 나도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이제 너무 빨리 사랑에 빠져가지고 연애 결혼을 했고 만난 지 너무 빨리 이제 결혼을 결심을 해가지고 나도 미성숙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 가치관 같은 거를 잘 맞춰보지 못하고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 극복할 수 있을 줄 알고 결혼을 했고 근데 극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진짜 많이 싸워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별을 통보를 했는데 이게 그 이별의 통보의 이유가 나랑 살다 보니 자신은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이고. 집을 이렇게 나오는 게 마지막이었고 나왔는데 이제 헤어진 지 한두 달쯤 안 돼서 알게 된 게 내가 원래 의심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찜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내가 살던 공간에서 살림을 꾸렸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언니 하던 그 사람이 직장 동료였고 심지어 유부녀였어. 그리고 내가 그 결혼식에 같이 갔었어. 미치겠다. 너무 상처 많이 받았겠다. 그래서 내가 더 상처를 받은 거는 나한테 굳이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더라고. 뮤추얼들이 있는 공간에 나타나고 같이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거를 누군가 타인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거의 처음이고요. 너무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주변에 그 당시엔 더 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친구들도 없어서 말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지나가서 지금까지 왔는데 속에 묻어놓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힘든 이유는 저는 가족이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그 가족을 가졌다가 뺏긴 느낌? 눈앞에서 가족일 수 있었는 사람을 잃어버린 느낌이 괜찮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는데 뭐 이제 와서 뭐 하겠어, 지난 일인데. 그래서 그냥 묻고 지나간 일이니까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연락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 그걸 묻기까지도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힘든데 반대가 심했던 결혼이었어가지고 힘든 티를 아무한테도 낼 수가 없었어. 부모님한테는 특히 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묻고 이 말을 내 입 밖으로 내는 게 돌싱글즈 면접하면서 처음 제대로 얘기를 해본 것 같아. 대단하다. 야, 근데 저 오랜 세월 동안 저렇게 혼자서. 힘든 걸 감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근데 은근히 주변에 말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이혼한 친구들이 적기도 하고. 네, 그래서 돌싱글즈에서 출연자분들한테 말할 때 그 말하는 순간 되게 위로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떨리네. 고생했네 진짜. 떨릴만하다. 진짜 대단하다. 나는 결혼 생활 동안 전 남편이랑 크게 싸운 적도 없었던 것 같아. 그냥 결혼 생활이 유유하게 무난하게 흘러갔고 큰 트러블도 없었고 그냥 정말 남들 사는 듯이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 그만큼 믿었다는 얘기겠지? 그치 저런 거지. 근데 어느 순간 전 남편한테 신뢰를 잃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거를 불행인지 다행인지 내가 어떻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을 했지.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할까 안 이어가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난 도저히 그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냥 서로 갈 길 가자 이렇게 얘기를 먼저 제안을 했고 결국에는 그냥 합의이혼 하자고 해서 그렇게 정말 한 2, 3개월 사이에 그냥 끝 합의이혼했어. 나도 이제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기는 했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계속 생각날 건데 그거 어떻게 내 말이. 한 맺혀서 살아 그걸 계속. 나 같은 경우는 뭐 부부끼리 다 싸우잖아. 다 싸우는데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곧바로 해외를 나가게 됐거든.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둘이 살게 된 거지. 근데 그게 둘이라는 게 처음엔 되게 좋을 줄 알았어. 이 신혼을 이 둘만의 파라다이스에서 보내겠구나.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건 우리의 그 결혼 생활의 근간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서 딱 둘이 갔는데 둘밖에 없는 게 함정이 될 줄 몰랐어. 서로 기댈 곳이 서로밖에 없는 거지. 뭐 어디가 말할 데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그게 이제 나도 힘들었고 그 친구도 힘들었나 봐. 그래서 사소한 다툼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 한 번 되게 결정적인 다툼이 있었어. 그거는 너무 사소해서 말하기도 좀 설거지 때문에 한 번 다투게 됐어. 근데 그때 정말 세상 끝날 것처럼 다퉜거든. 근데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그날 내가 뭘 느꼈냐면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투는 다툼이 아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야. 이 서로 자꾸 생채기를 내려고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반응을 하지?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이건 결국은 딱 그냥 결국 그만큼만 좋아했다. 이게 내 결론이었어. 그래서 내 감정을 되게 솔직하게 털어놨었어.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정확히 3일 있다가 그 친구는 한국으로 돌아갔어. 너무 안타깝다. 이게 운이 안 좋았던 것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미국 도착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서 집에만 있게 됐거든요. 한 그때가 5개월 차, 6개월 차 정도 됐을 때 그때 다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툼이 많이 있었고 사실 거기가 이제 저한테 있어서 신혼집이었잖아요. 그땐 그 친구가 떠나가고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제가 한번 냉장고 문고리를 잡고 운 적이 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와서. 제가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운 적이 있어요. 어떡해. 근데 그 집 구석구석이 다시 돌이켜 보니까 다 추억인 거죠. 다 추억이고 정말 문 손잡이 하나, 전구 하나, 행주 하나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냥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렇게 헤어졌다. 고생했어. 아무래도 가장 짧잖아요. 이게 저도 신혼집에서 제 짐 빼면서 되게 울었었거든요. 생각이 나는구나. 그때가 아마 가장 지금 공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막 미련이 있거나 이래서 막 눈물이 알아, 나는 게 그 아니라 상황. 오빠 되게 그냥 복합적인 이해가 감정이.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멋진 남편이 있는 거야. 화내지 마시고요. 지금 우잖아요. 우는데 좀 화내지 마시고. 네. 사실은 우리가 다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나는 일단은 그 친구는 나를 많이 사랑해줬어. 많이 사랑해줬는데 서로 이제 한 일을 계기로 좀 많이 틀어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약간 상처를 받았고 그 친구도 상처를 받게 되면서 우리는 매일 싸웠어. 매일 싸웠어. 근데 이제 내가 더 괴로웠던 거는 이 정도 수준으로 싸우면 어떻게 사랑하는 걸 수가 있을까? 근데 헤어지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 상담 이거 뭐고 할 수 있는 건 진짜 다 했었어. 근데도 나아지지가 않고 싸움의 정도는 매일매일 심해지고 저게 제일 힘들지. 저는 좀 약간 이성적인 편인데 상대는 감정적인 스타일이어서 제가 그 감정적인 모습을 이제 감당이 좀 안 될 정도로 표현을 하셔서 그게 이제 갈등 해결을 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잠을 못 자는 수준까지 간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나는 건강이 엄청 많이 안 좋아졌었어. 한 5, 6kg가 빠지고 이제 살이 아예 안 찌는. 그리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상태가 가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난 아직도 그 양가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 어느 한쪽의 편을 치우쳐서 듣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이 결정을 한 거다를 100% 존중을 해줬어. 사실 한 가정이 찢어지는 일은 다 같이 마음이 아픈 일인 거잖아. 모두가 아프죠. 진짜 너무나도 감사했고 맞아. 후회가 남진 않아. 사실 이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나는 좀 결혼을 하고 내가 하던 일 약간 좀 특수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결혼한 전 친구랑 결혼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유학 준비를 하게 됐거든. 유학을 가야 되는 좀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사회 초년생이기도 했었고 유학에서는 조금 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각자 이제 집안의 환경과 이제 경제적 규모가 좀 차이가 났어가지고 우리 저기 부모님께서 이제 거의 유학 자금이랑 이제 그런 걸 전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는 상황이었고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특히나 되게 전 친구를 너무 좋아했었거든. 원래 제가 그때 27살까지 아버님한테 이제 용돈 받아본 적이 없고 거의 대화도 잘 안 하던 그런 사이였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데이트 때 좀 썰하면서 차도 갖다 주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아버님이 너무 그 친구를 좋아했었고 마음에 들어 하셨고 이제 그리고 많이 이제 밀어주셨죠. 너무 마음에 드셨구나. 나도 이제 내 딴에는 이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유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좀 약간 조금 리밋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나는 좀 생활하기를 좀 원했었는데 경제적인 조금 견해가 달라가지고 좀 자주 싸웠던 부분이 좀 있었고 유학생활하는 동안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유학생활 하던 도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반강제 귀국을 하게 돼가지고 한국에 왔었을 때는 이제 내가 조금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걸 좀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양산에 이제 약간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장거리로 이렇게 내가 월요일 날 양산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올라오게 되는 약간 좀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주말 부부 같은 좀 상황이 됐어. 내가 양산에 내려가고 이제 그 한 반년 차 정도 됐던 그런 시기에 내가 딱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양산에 내려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려고 했던 게 좀 올스톱이 돼버리는 바람에 터를 해가지고 바로 서울에 올라갔었거든.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었는데 근데 집 앞에 가니까 이제 아내 혼자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안에 약간 다른 사람이 있는 인기척이 느껴지고 진짜. 야, 어떻게 집에서 그럴 수가 있나.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아까 기구를 들다 보니까 이제 남자 소리가 들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일날까지 전혀 그런 내가 의심은 한 적이 없었는데 당일날 정말 조금 우연찮게 그렇게 외도하는 장면을 나는 직접 이제 내 집에서 목격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친구의 약간 외도로 인해서 바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약간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그때 결혼을 하기까지 좀 미뤘던 게 죄책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다가 미안하시니까. 너무 미안하시니까. 아버님이 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 분명히 이제 나의 약간 결혼 생활 약간 그 실패로 된 그 일이 분명히 이제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맞지, 맞아. 마음고생했겠다.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나는 출장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출장을 좀 자주 갔는데 어쨌든 믿음 있고 신뢰가 있는 상태잖아. 어쨌든 근데 그게 한번 이제 깨진 사건이 있었거든. 보통의 이제 사실 뭐 부부든 연인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11일 날 딱 만나는 날이었는데 하루가 빨라져서 10날 뭐 전에나 이렇게 오게 되면 상대방은 좋아해 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 한다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표정이랑 반응이 왜 벌써 올라왔어? 약간 이런 반응? 에이구. 근데 여자나 남자나 다 촉이 조금 있잖아. 뭔가 깨림칙할 때. 그래서 저녁 시간이었는데
밥 먹고 이제 노래방을 갔어. 노래방에 가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 하고 이제 잠깐 나갔지. 근데 통화를 하더라고. 통화를 하는데 전화로 나 지금 아는 오빠랑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거짓말을? 나 지금 아는 오빠랑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돌아버리겠는 거야 진짜. 미치는 거지 진짜. 그래서 이제 들어갔지. 들어가서 이제 전화를 딱 들었는데 땡땡아 언제 와? 오빠들 다 와 있는데. 진짜 그 전화 듣는데 결혼한 걸 숨겼구나, 상대한테는. 나는 진짜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그게 그럼 그동안 내가 출장이라는 걸 갔을 때 뭐가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잖아. 나는 정말 믿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이제는 믿을 수가 없지. 진짜 그때 기억은 아직도 너무 생생한데요, 사실. 결혼식을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결혼식을 다 잡아놓고 이제 파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냥 파혼만 했으면 되는데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서 법원까지 가서 이제 이혼 절차를 밟고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결혼식 전에. 식을 안 올리신 거. 억울하다. 결혼 생활을 진짜. 한 게 아니군요, 어차피. 그럼. 보통은 반대가 많은데 결혼식을 했어도 혼인신고 안 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법적으로는 뭐 맞아. 그냥 초혼인 경우도 있는데 반대네 여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돌싱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니까 참 이게 저는 너무 당시에 왔던 게 친구들이 되게 일찍 결혼을 했는데 저 혼인신고 하나만 가지고도 저렇게 오래 10년 동안 힘들게 산 거야. 별거 아닌데. 뭐 회복이 안 되더라고.